누구와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말없이 지나는 시간이 괜히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감정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자주 반복되거나 너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의 허전함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그리고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쓸쓸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말없이 지나는 시간이 괜히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감정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자주 반복되거나 너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의 허전함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그리고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단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지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스트레스와 불면,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물론 혈압 상승이나 면역력 저하와 같은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잘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외로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무려 75년 동안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무엇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보다도 좋은 인간관계가 결국 사람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심장병이나 기억력 감퇴, 잠을 잘 못 자는 문제를 더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이 쌓이면 몸의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느냐보다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독한 시대의 우울한 마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도 꾸려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해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한 후부터 삶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있어도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남성 독서 모임 홍보지를 보게 되었고 망설이다가 한번 나가보게 됩니다. 그날 처음으로 또래의 사람들과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 모임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로움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질 수 있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바깥으로 한 발만 내딛어도 새로운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일수록 누군가와의 소소한 만남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위해 우리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는지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이걸 감정일기 또는 감정 저널링이라고도 하지요. 글을 쓰다 보면 처음엔 그냥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나도 몰랐던 속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말로 하긴 어렵지만 글로 쓰면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 정기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오후에 책 한 장 읽기, 혹은 손으로 하는 간단한 취미 활동 같은 것이죠.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규칙적인 리듬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사소한 대화라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거나 단골 가게에서 오늘 날씨 참 덥죠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죠. 또는 요즘은 온라인으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대화들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주길, 마음을 나누길 바라는 존재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먼저 알아봐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작은 연결을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보자. 그 용기 하나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노년기에 겪는 외로움과 회복에 관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70대 초반의 여성 어르신입니다. 젊었을 땐 친구도 많았고 가족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활기찬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며 점점 연락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단체 채팅방도 여러 개 있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친구가 많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외로워졌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휴대폰 사진을 넘기다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아주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차 한잔 할래? 그 친구는 금방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웃고 울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어르신은 매주 한 번씩 친구와 통화를 하며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아무리 깊어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이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노인 심리 상담을 해오신 분들의 공통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억지로 참거나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해. 이 한마디가 누군가와의 연결을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말할수록 약해지고 감추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나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심심하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쉬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저 햇빛 아래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혼자 꼭꼭 숨겨두기보다 누군가와 나누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죠. 결국 외로움을 줄이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오랜만에 떠오른 그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조금씩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외롭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보는 것,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천천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외롭게 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방송을 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